선생님도 교육지원청이랑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라고. 특수학교나 통합학교의 표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은 좀 괜찮은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진짜 학교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이들이 학년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통합교육의 방향이 좀 흐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특수학교와 통합학교 중 어느 곳에 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입학 시즌이 되면 우리 아이를 어느 곳에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미 특수학교나 통합학교 중 한 곳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전학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관련 내용 상담이 들어오면 학부모님 근거리로 가세요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학부모님께서 선생님도 교육지원청이랑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라고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근거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등하교를 할 때 체력적인 소모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일상생활엔 독립생활을 좀 혼자 잘 한다 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학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침에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체력적인 소진이 크잖아요. 그런데 학교까지 멀다? 그러면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학교는 매일매일 주 5일제로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체력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학부모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특수학급, 그러니까 통합학교나 특수학교를 그냥 보낼 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보통 대부분의 교육지원청들이 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학군에 맞춰서 일단 입학 전학을 하게 되어 있고, 특수학교는 이러한 매뉴얼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다 보내고 싶은 학교 비슷한데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근거리에 있는 학교, 그 중에서도 장애가 좀 중증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먼저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더 고민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일단 특수학교나 통합학교의 표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면적인 장단점은요, 특수학교는 전일제 특수교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 맞춤 교육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특수교육을 받고 남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면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환경에 놓여져 있고 어떤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는지에 따라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장단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특수학급에서 받을 수 없는 관련 서비스나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학교 전일제 치료나 아니면 통학차량 지원, 그리고 전공과 직업교육 같은 것들이 있겠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특수학교 전일제 치료나 아니면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오실 수 있고, 전공과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학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고 성인기를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수학교에서 바로 전공과로 진학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공과는 모집 선발 전형이 열리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인원이 좀 몰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공과로 진학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미리 전학을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러한 특수학교의 단점 무엇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이동성과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떨어져요. 너무 후미진돼 있어요, 특수학교.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도 수도권은 좀 괜찮은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진짜 학교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엔 교육 3주체,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불편한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영상이니까 학생과 학부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등하교가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나 등교가 진짜 불편해요. 통학 차량을 타고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게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몇 시에 등교하냐면 몇 시에 통학 차량을 타게 되냐면 7시 30분? 40분? 뭐 이때 차를 타요, 얘네가. 그래서 한 4, 50분, 1시간씩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면은 진짜 내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서 아침에 오전 시간에 한두 시간은 정신 차리다가 다 가고 그 다음 뒤부터 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른들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 길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찌저찌해서 학교를 왔어요. 근데 학교를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진짜 부지런히 아침부터 움직이셔야 돼요. 입히고 먹이고 씻겨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통학 차량 태워보신 학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절대 1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왜냐면 통학 차량은 분 단위로 배차 시간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음 학생을 데리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어느 학생이 늦게 온다고 해서 그걸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통학 차량 놓쳐서 그냥 개별 통학을 일정 날만 시켜주시는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봤고, 실제로 제가 담임했던 친구들 중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학부모님께서 이르게 버스를 태우기 좀 신경이 쓰이시니까 그냥 통학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학을 시켜주시는 경우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통학 차량 있는데도 못 타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사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생길 특수 학교들은 좀 시내권에 접근성이 좀 용이한 곳에 부지 확정받아서 좀 지었으면 좋겠고요. 특수 학교는 여러분들 이상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상한 시설 아니고요.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 맞춰서 학생들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러니까 특수 학교에 대해서 이상한 시설이다, 혹은 우리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다 라는 걱정은 이렇게 좀 접어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통합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참 또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즐겨하는 놀이가 있고, 요즘 아이들은 또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금방금방 또 유행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만 좋아하는 것들, 뭐 먹거리라던가 취미, 가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학교 끝나면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마라탕 한 그릇 먹고 공차 버블티 마시고 인생 네컷 찰칵 찍고 이렇게 아이들 노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또래 문화를 경험해 볼 수가 있고, 또 요즘 우리 비장애 학생들 학교에서 얼마나 재밌고 유익한 것들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가 같이 경험해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면 확실히 통합학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가 또래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통합학교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통합학교의 단점은 무엇이냐? 사실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단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아이들이 학년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통합교육의 방향이 좀 흐려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는 초등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일반 이제 통합학교, 초등학교에 통합교육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일단 초등학생들은, 초등 아이들은 괜찮아요. 아이들이 선뜻 도와주고요. 선뜻 친구로 이렇게 같이 함께 잘 다녀줍니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시간표가 빡빡하고 타이트합니까?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면 우리 친구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친구로 같이 함께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사실 통합학교에 있는 이유가 통합교육하고 또래랑 같이 지내기 위해서인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통합교육의 방향이 흐려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나라의 그 교육 구조상 이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숙제로 안고 가면서 좀 고민을 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장애 당사자로 직장 생활 굉장히 오래 했지만 어른들도 잘 안 도와줘요.
도움을 요청하면 되게 냉소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잘 안 도와주는데 뭐 애들 보고 안 도와준다고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특수학교와 통합학교의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를 특수학교나 통합학교에 보내보신 학부모님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특수교사 선생님 계시면 아래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